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166쪽을 가보시면 거래징수와 세금계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거래징수는 뭐죠? 돈 받을 때 뭐예요? 부가세까지 같이 받아라. 거래징수. 원천징수는 뭐예요? 뭐냐면 급여 같은 걸 지급할 때 세금을 띄고 주라. 원천징수 이렇게. 그 다음에 거래징수 그거 할 때 우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준다. 그러니까 내가 1,000원짜리를 팔았습니다. 그럼 부가세가 1,100원을 받잖아요. 세금에서 얼마? 1,100원짜리 끊어주면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여기 거래징수는 뭐냐? 재와 용을 공급할 때는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이 부가세를 그 재와 또는 용을 공급받는 징수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물건값만 받지 말고 매출만 받지 말고 상대방이 내야 될 부가세를 대신 걷어서 내라. 이거 우리가 거래징수란 말을 쓴다. 그 다음에 당연히 과세 대상 재와 용역을 공급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면세는 처음부터 부가세법상 거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공급받는 자가 뭐 비사업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최종 소비자한테 해요. 그래도 받으라고요. 세금 이상 안 끌어줄 거야. 최종 소비자한테 할 때. 그죠? 그래도 받으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왜냐하면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세금 계산서가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업자예요. 그럼 매입세 공제 받아요. 근데 최종 소비자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세금 계산서가 기본적으로 필요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도 하란 말이에요. 그래도 하라. 이렇게. 면세사업자예요. 이렇게. 이 사람 매입세 공제 뭐 그래도 끌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 면세사업자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나와 거래징수 안 한다는 건 뭐예요? 탈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비사업자라든가 면세사업자 따지지 말고 무조건 뭐요? 부가세를 대신 걷어서 내야 된다. 이게 원칙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한 경우 해당 징수에 대한 서류를 공급받는 자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수증. 근데 거기에 적격 영수증. 그게 바로 뭐다? 여기는 세금 계산서가 된다. 여기 있죠? 부가세법은 거래징수에 대한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항목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과세사업자가 있죠? 일반이 있고 간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뭐예요? 세금 계산서. 근데 소매업 등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소매업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세금을 끊어드릴 건 뭐랍니까? 그게 뭐예요? 또는 좀 필요 없는데요? 우리가 영수증 같은 것도 보면 그 카드 긁은 다음에도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다 뭐 기록 나와 있고 내가 뭐 공제 받는 거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대부분 다 영수증을 발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원칙은 뭐냐? 원칙적으로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이다. 근데 소매업 등 영위사업자 얘는 뭐예요? 최종 소비자를 대상하죠? 최종 소비자 자체가 세금 계산서가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영수증을 발급한다. 그 다음 간이과세도 여기 보세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거기 보시면 세금 계산서 이제 발급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다. 이렇게. 그죠? 그럴 때는 영수증이다. 즉, 이게 중요해요. 세금 계산 발급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원래는 간이과세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4,800인 걸 갖다가 1억 4억 이런 식으로 금액을 계속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냐면 세상이 거꾸로 간다. 제가. 간이과세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이 부가세 질서가 잘 잡히고 한다. 그렇지만 뭔지 간이과세 영세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냐? 부가세율을 자질 낮추든가 해가지고 그냥 이거를 없애는 게 제일 사실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간이과세자가 엄청 많다고 이렇게. 근데 사실은 거기도 조사해 보면 탈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현금 매출 이런 것들 다 누락이죠. 여러분 뭐 빨래방이니 뭐니 다 현금으로 해요. 그 코인으로 이렇게. 대부분 다 신고 안 되고 또 조사 자체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세 공무원 입장에서 이제 뭐냐면 좀 소득이 많은 사람 세무조사나 적은 사람 조사는 똑같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좀 이렇게 좀 소득이 적은 조사 안 하. 그러니까 거기가 뭐냐 그냥 어찌 보면 탈세 온상지예요. 탈세 온상지. 이렇게. 자, 아무튼 그렇다고 뭐 그것들을 막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원래 하는 것만큼 다 내는 건 아니다. 100% FM대로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고 여기 세관장은 수입 계산서고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수입 세금 계산서고 면세사업자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예요. 그러니까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서와 세금 계산서 구분해야 돼요. 과세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써놨네요. 여기 계산서 있죠? 면세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저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계산서예요. 이렇게. 또는 저 계산서 받았어. 알고 봤더니 세금 계산서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뭐다? 과세사업자한테. 계산서는 뭐다? 면세사업자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여기 저 공급가액과 세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세금 계산서. 그게 없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 계산서가 된다. 쉽게 말하면 과세사업자가 하는 거는 세금 계산서. 면세사업자가 발급하는 거는 계산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했죠. 자, 원칙은 세금 계산서 해야 됩니다. 다음은 안 해도 돼요. 발급 의무 면제란 말. 그게 택시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택시는 원래 영수증도 안 했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 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택시 선진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이제 공항 같은데 이제 와가지고 막 탔는데 요금이 막 엄청나게 막 붙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함부로 타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택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밴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공항에 사는 거 함부로 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저도 옛날에 탔다가 내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왜냐면 와이프가 이제 그때 막 술 좀 많이 먹고 막 취하고 그래가지고 종로에 탔어요. 근데 좀 가니까 요금이 정상 택시 요금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택시. 왜냐면 정상 싸우고 싶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택시인 줄 알았더니 택시가 아닌 것 같아요. 느낌에 이렇게. 근데 아무튼 여기 택시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택시 선진화 방향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지금 막 카드도 받고 막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미용, 욕탕, 목욕탕 이런 거 이렇게. 자, 얘네들은 뭐냐? 얘네들은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발급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최종 소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복리후생비가 있어요. 복리후생비를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회식했어요. 막 술집 가서 막 술 먹고 그거 우리 법인카드 긁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다음 뭐예요? 거기 10% 부가세 있잖아요. 다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큼은. 10%면 크잖아 이렇게. 100만 원 먹었어요. 그러니까 110만 원 냈다. 이렇게 긁었다. 10만 원 되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단체로 막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등산 갔어요. 내려온 다음에 우리 사우나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단체로 그죠? 이런 거. 이렇게. 그리고 이제 법인카드 긁을 수 있죠. 사우나도 뭐 카드 되니까 이렇게. 거기 부가세 붙어 있을 거다. 매입세 공제되냐?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미용이라든 이런 것들은 자, 얘네들은 뭐예요? 부가세 이거 쉽게 말하면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세금 계산 처음부터 발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법인카드 긁었어요. 그럼 거기 붙어 있는 부가세 공제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얘는 안 돼요. 왜냐면 처음부터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얘는 최종 소비로 보는 겁니다.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간주 공급이에요. 간주 공급은 내가 나한테 주거나 이런 것이 또는 무상으로 내가 사업상 증여, 거래처한테 막 줘요, 이렇게. 그리고 공짜로. 그리고 뭐 거기 세금 발급해 이거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금 발급 대상이 아니다. 근데 유일하게 여기 직매장 반출이죠? 이렇게. 요건 사업장 대 사업장이에요. 요거는 세금 발급이 원칙이 된다. 근데 그다음 뭘 배웠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사업자예요. 발급 안 해도 된다. 그죠? 공급을 안 본단 말. 근데 발급했어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사업자인데 인정해 준다. 예외. 이거 우리 다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임대료가 있고 간주임대료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얘도 뭐다? 세금 계산서 여기 발급하는 거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얘는 그냥 신고소상에다가 계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는 실제 거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튼 요거 잘 보시고. 자, 영세율이 있어요. 영세율.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수출해요. 그럼 내가 세금에서 만약에 발급했어요. 이렇게 수입 하는 사람. 중국이다. 그럼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구시청에다 이 사람한테 저 수입했습니다. 신고합니까? 안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얘는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수출하는 거는 세금 발급 의무 면제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있어요. 내국 신용장 이것도 다 국내 거래라고 했죠, 그죠? 이거는 발급한다.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 이건 당연히 발급을 한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이런 거라고요. 우리 아까 그렸던 그림이에요. 여기 중국이 있고 여기 현대자동차가 있어요. 이걸 A라고 하자. 근데 현대가 물건을 만들려면 B, C 뭐 이런 애로부터 이제 납품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원래는 얘가 영세율 대상 사업자라고요. 요게. 근데 얘네들은 국내 거래죠.
하지만 얘도 영세율 해주자. 외화 벌어들일 수 있으면 무조건 국가가 지원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뭐가 필요하다? 내국신용장. 최초 이 A가 가지고 있는 게 원신용장이에요. 원신용장. 이제 이걸 근거로다가 내국신용장을 우리가 이제 발급한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얘네들은 국내 거래니까 뭘 해야 돼요? 세금 계산 발급해야 된다. 얘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해보면 요거 수출하는 재화 안 한다고 이렇게. 그렇지만 요거 내국신용장에 이런 것들은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주셔야 돼. 발급을 해주셔야 된다. 아무튼 이거 한 번씩 보시고 밑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뭐 예제 부가시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게 뭐냐? 여기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도 그게 뭐냐?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해외 건설 용역이죠. 여기 있네. 여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이게 해외 건설 용역. 우리 아까 했던 영세율 찾아보면 돼요. 그죠? 당연히 영세율이 적용된다. 여기 보세요. 이 영세율이 적용된 모든 틀렸죠. 내국신용장 여기 위에 있는 거. 그죠? 내국신용. 걔는 발급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원래 수출하는 거는 영세율이니까 발급 안 해야 하지만 요건 발급해야 되잖아. 이렇게 모든이 틀렸다. 그 다음에 뒤에 또 배울 건데 영세율이 좋은 게 뭐냐? 조기 환급을 할 수 있어요. 원래는 뭐냐면 확정신고 기간이 지나야지만 환급이 됩니다. 근데 여기 영세율 있잖아요. 조기 환급. 매월 환급 받을 수 있어요. 매월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여기 1기, 2기예요. 여기 예정, 여기 확정. 원래는 과세기간 최종 3월인데 그러면 원래 환급은 언제 됩니까? 원래 환급 이때가 되는 거예요. 7월 25일, 내년도 1월 25일 날만 1월이에요. 10월 아니고 1월 25일 날만 환급이 된다고요. 근데 내가 수출업자예요. 그럼 매월 환급이 돼요. 엄청나게 유리한 거죠. 이렇게. 그게 조기 환급입니다. 영세율 적용되면 너 환급도 빨리 해주겠다. 내가 이때 매입한 게 있어요. 그럼 한 6개월 기다려야 된다고요. 이렇게. 근데 조기 환급이에요. 영세율은 매월 환급해 줍니다. 여기 보세요. 영세율이죠? 과세사업자입니다. 이렇게. 면세사업자 말고 얘는 당연히 과세사업자다. 뭐 어렵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 세금 계산서에 의의가 있어요. 의의. 그래서 자 얘는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증명서류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는 뭐냐? 2매를 발행하죠. 이게 최초에는 4장이었어요. 그 4장이라서 공급자가 2장 갖고 공급받는 자가 2장. 그리고 그 공급자 2장 중에 1장을 자기가 갖고 나머지 1장을 국세청에 제출. 그래서 국세청이 이 종이 세금 계산서로 막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무 공무원 한 명이 아이디를 냈어요. 국세청에 내는 거는 합계표만 합계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매입자도 마찬가지 합계표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매입한 사람도 한 장은 지가 갖고 한 장 국세청 냈다고요. 이걸 크로스 체크. 그러지 말고 합계표만 제출, 합계표만. 그래서 합계표가 안 맞으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니까. 누구의 아이디인지 하여튼 종이를 막 엄청 줄이는. 옛날에 종이 엄청 많이 썼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종이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줄어드는 환경에 있어서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 여기 보세요. 2매 발행해서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한테 주고 한 장을 이제 자기가 갖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얘는 5년간 보관하는데 이건 어디 나오냐? 상법이나 상법. 상인은 이런 서류 같은 걸 5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무조사가 몇 년이에요? 5년. 5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금 원칙이 뭐냐? 공급자가 발급해야 됩니다. 근데 공급자가 발급 안 하면 싸우지 마라. 좀 제발 세금 끊어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 내가 하면 돼요. 매입자가. 그러니까 여기 매입자 발행 세금에서는 뭐냐? 내가 매입자예요. 얘가 안 끊어주면 뭐예요? 세무서 신고하라고요. 그럼 세무서가 저보고 그냥 알아서 끊어서 매입세 공제 받으래요.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뭐다?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가 된다. 그래서 여기의 경우에는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공급받는 자가 발급한다. 그죠? 대원칙은 물건 파는 놈이 끊어줘야 돼요. 세금 계산서를. 근데 물건 사는 놈이 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물건 파는 놈은 지금 세무조사 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입하는 건 누가 해줘요? 세관장이. 수입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왜? 수입하는 물품은 부가세가 제로인 상태예요. 세관장이 거기다 붙인다. 어떻게 붙인다고요? 관세, 과세 가격에다가 각종 간접세 다 붙이세요. 이렇게 거기에 10%만큼을 매긴다. 아무튼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세금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그래서 얘를 제가 그림으로도 한번 살짝 그려봤었어요. 이렇게. 여기 세금 계산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뭐예요? 공급자. 여기 공급받는 자. 여기 뭐라겠죠?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 세액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중요한 게 공급 연월일이 아니에요. 작성 연월일이 된다. 여기도 제일 중요한 게 작성 연월일이에요. 공급 시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따 배우겠지만 옆에다 써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월합계 세금 계산서가 있어요. 월합.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원래는 단골이에요. 하루에 한 두세 번씩 계속 물건이 나가면 하루에 한 두세 장씩 끊어야 돼요. 이거 끊다가 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한 달에 한 장씩 끊어요. 이렇게. 단골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죠? 그거 허용해 줬다. 그게 월합세금에서. 그러니까 실제 공급일이 아니니까 여기다가 공급 연월이라면 틀려요. 실제 물건 납품할 때가 아니고 작성 연월이다.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끊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아무튼 그래도 필요적 기재사항 외우셔야 돼요. 여기. 공급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성명, 명칭.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공급가액과 세액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된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얘가 기재가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가 안 됐습니다. 그럼 얘는 정당한 세금회사는 아니에요. 당연히 발급한 놈은 가산세야 되고 발급받은 놈은 매입세 불공제죠. 이 10%를 공제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밑에 참고를 보세요. 아까 얘기했어요. 작성 연월이래요. 얘하고 공급 시기랑 일치하는 게 보편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월합계 세금 계산서 이런 거. 한 달에 한 번씩 끊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100%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가 공급 연월일이 아니고 작성 연월일이다.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작성 연월일이 된다. 자, 밑에 보시면 발급 시기가 있습니다. 원칙이 뭐예요? 공급 시점이 알아.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하루에 한 두 번씩 물건을 납품해요. 이렇게. 두 장씩 끊어야 됩니다. 한 달이면 뭐 한 60장씩 끊어야 돼요. 뭐 안 돼. 그래서 한 달에 한 장씩 끊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공급시기 특례라고 했죠. 자,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한다. 보통 우리가 월합계 세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음의 경우에는 재와 용역 공급일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입니다. 다음 달 10일. 그리고 만약 그날이 공휴일이에요. 그럼 그 다음 날까지. 그죠? 이렇게. 또는 토요일이다. 그 다음 날까지 발급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거래처별로 여월이 뭐냐? 달력의 한 달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가지고 2월 10일서부터 3월 뭐 9일까지 이러면 안 돼요. 여월은 뭐냐?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래처별로 여월에 공급가액을 합계해서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해서 세금 발급하는 게 가능하다. 이게 우리가 보통 월합세금 계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 또는 거래처별로 여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에 공급가액을 합계해서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해서 발급할 수가 있다. 그죠? 대부분 여러분 기억 정도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 보세요. 자, 예외로다가 공급 시기 전 발급이 있어요. 물건도 주기, 이게 뭐예요? 세금 계산, 선생. 그래서 여기 돈 받은 경우, 아까 우리 봤었던 거, 그죠? 돈 받은 경우에 인정되죠. 세금 계산서. 자, 그 다음에 돈 아직 안 받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세요. 발급하고 7일 내에만 돈 받으면 돼요. 자, 얘는 뭐냐? 돈 받았어요? 받은 돈만큼 끊어주세요? 가능하다. 자, 얘는 돈 아직 안 받았습니다. 7일 뒤에 받을 거예요. 끊어주면 돼요. 요거 발급일부터 7일 내에 대가의 지급. 이렇게 요거 가능하다. 그러니까 재와 용역 거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 일단 발급을 했어요.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으면 얘를 적법한 걸로 본다. 그죠? 얘를. 그 다음에 여기 7일 경과 대가 지급 나와 있지. 그죠? 요건 요 조건. 근데 요거는 아까 우리가 이미 한번 봤었던 내용이다. 실무상도 그렇고 워낙 중요하다 이 내용 자체가. 요거를 잘 기억하라. 그래서 대원칙은 뭐예요? 공급 시점에 하라. 이렇게. 근데 뭐냐? 돈을 먼저 받았어요. 우리 여기 있죠? 세금 계산서. 돈 먼저 받았어요. 받은 거에 대해서 끊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7일 내에는 뭡니까? 먼저 끊어주라고요. 돈을 7일 내에 받으면 돼요. 원래 이거는 뭐예요? 1번은 받은 돈에 대해서 끊어주라고요. 아직 안 받았지만 7일 내에만 돈 입금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끊어주라. 이렇게. 일단 끊어줘요. 7일 내에만 받으면 된다. 얘는 7일 지나서 받아도 된다. 흐름을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흐름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수정세금계산 수정.
이렇게. 자, 얘는 뭐냐? 얘는 발급한 후 착오 또는 정정 사유가 발생하죠. 제일 많은 게 이게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죠. 당초 공급한 이제 환입 뭐야? 반품됐다고 반품.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물건 보낼 때 100만 원째 끊었습니다. 5만 원 되돌아와서 5만 원어치. 마이너스 5만 원 끊으라고요. 이렇게. 이때 중요한 건 날짜가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재화가 환입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2025년도 예를 들어서 3월 뭐 18일이에요. 이때 물건을 보냈습니다. 끊었죠? 그다음에 이제 환입된 반품되는 게 언제냐? 예를 들어 가지고 5월 10일 날 반품됐어요. 만약에 그럼 5월 10일로 하라고요. 아, 이거 3월 10일자가 반품되는 거니까 3월 10일 쓰겠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 5월 10일. 그래서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한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비고란에는 당초 작성일자죠. 그러니까 비고란에는 3월 18일자 거래가 환입됐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환입 시점이 이게 5월이고 만약에 이게 7월이었어요. 그럼 이건 1기 거, 이거는 뭐 2기 거죠? 2기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핵심은 환입한 날이, 환입된 날이 된다. 그러니까 당초 공급일이 아니에요. 환입된 날. 날짜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계약에 해제가 있고 계약에 해지가 있죠. 해제는 뭐냐? 원천 무효. 해지는 지금부터 무효. 그러니까 얘는 해제는 뭐냐? 당초 무효예요. 무효. 원천적으로 무효. 처음부터 거래가 없는 걸 본다. 그게 해제. 우리가 휴대폰을 해지한다고 하죠. 해지하면 처음부터 무효라고. 그게 아니고 여지까지는 유효해요. 앞으로가 없는 걸로 보자. 해지한다. 그죠? 이렇게. 우리 이제 계약 같은 거 막 중요하잖아요. 이게 해제인지 해지인지.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계약이 해제됐어요. 그러면 작성일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입니다. 해제된 날 요거 이렇게. 그 다음에 계약이 해지가 된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뭐냐?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이 된다. 그러면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 요걸 작성일자로 기재한다. 이 날짜가 중요해요. 날짜.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도 해제는 뭐냐? 원래 계약일이었어요. 근데 그러려면 마이너스로 막 끊어야 되고 엄청 힘들더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해제된 날. 이렇게 요걸로 바꿔놨다. 아무튼 요거 니은이죠. 니은 참 잘 보시고. 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여기 사후에 개설된다. 이거는 뭐냐? 자, 제일 처음에는 내국신용장이 없어요. 그럼 10%예요. 그러다가 내국신용 개설되면 어떻게 되냐? 10% 취소하고 0%를 다시 끊는다. 여기 보세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사후에 개설됐어요. 그럼 재화용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 총 25일 이내. 25일이 언제입니까? 7월 25일, 1월 25일. 부가세 신고할 때예요. 내국신용장이 개설됐어요. 그럼 얘는 영세율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당초 세금 작성일자 있죠? 그 날짜로 마이너스를 끊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날짜. 이렇게. 그러니까 10%짜리 마이너스 끊고 0%짜리 다시 끊는다. 이렇게. 그래서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해서 영세율 적용부는 검은색 글씨로 세금 계산을 작성한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 처음에 내국신용장 개설이 안 됐으면 10%예요. 이렇게. 근데 개설이 됐어요. 이거 뭐냐면 7월 25일 날 개설이 됐다. 그럼 당초 거래를 마이너스 10%짜리 하나 끊고 그 다음에 0%짜리로 다시 하나 끊어야 된다. 그게 요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됐다. 여기 경정이 뭐예요? 세무조사예요. 이렇게. 요거를 미리 알고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걸 미리 알고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뜻. 여기 나와 있죠.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 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해서 발급하고 수정 발급하는 세금 계산 검은색 글씨로 작성한다. 아무튼 착오 등으로 이렇게 잘못 기재된 경우 요거 수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도 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착오로 전자세금 이중으로 발급. 다 그럴 수 있죠. 그죠? 발급한 걸 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아무튼 이런 것들은 다 뭐다? 제목이 꼭 중요해요. 수정 세금 계산. 수정 세금.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날짜예요. 날짜.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해 보면 환입됐어요. 그럼 환입된 날이 작성일자다. 해제가 돼요. 그죠? 그럼 뭐예요? 해제된 날이 작성일자다. 이렇게. 그래서 해지가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증감사유 발생한 날이다. 요거를 좀 잘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시면 되고.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사후에 개설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최초 당초 작성일자이죠. 그걸 마이너스를 먼저 끊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올해 이번 그 날짜로다가 다시 뭘 한다? 영세율자를 다시 끊어줘야 된다. 요거를 잘 기억해 두라 이렇게. 그리고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등을 부기해 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해서 발급해서, 그죠? 이거는 면세예요. 발급하면 안 되는데 발급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처음에 발급한 세금에 대한 내용들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마이너스 표시, 부가 이게 마이너스 표시를 해서 발급을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걸로 해야 된다. 이렇게. 찢어버리세요 하면 좋지만 기록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마이너스를 넣어줘야 된다. 마이너스를 넣어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세율을 잘못 적용할 수 있지, 그죠? 0세율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0% 해야 되는데 10%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과세 유형이 변경된 이후 수정 발급사예요. 어제도 우리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일반에서 간이에서 일반 갈 때 6개월 텀을 둔다고 했죠? 왜냐면, 우리가 1년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간이에서 일반 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년 매출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언제 한다? 1월 25일 날 신고할 때 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6개월을 텀을 두라고요, 이렇게. 그죠? 이때부터 과세용 변경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6개월 텀을 둬야 된다. 그래서 과세용이 변경된 이후 수정 발급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일반에서 간이 또는 간이에서 일반 과세용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용역에 대해서 수정 발급 사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원래 일반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과세형이 전환된 거예요. 근데 전환되기 전에 이제 이미 뭐가 되냐? 쉽게 말하면 내가 잘못해서 발급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이에서 일반 됐습니다. 그럼 일반은 발급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한 건 발급을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일반 간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발급하면 안 되는데 발급을 했어요. 그럼 걔를 당연히 취소해줘야 된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과세 유형이 변경된 이후 수정 발급 사유에 해당한다. 아무튼 그런 거 잘 보시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가 있다.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었죠. 얘는 세무조사 받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누가 해야 돼요? 공급자가 해야 됩니다. 근데 구매자가 하는 거야. 어떻게 하라? 세무서에 신고하라. 얘가 안 끊어줍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신고하고 내가 발급받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자질구레한 게 아니고 여기 나와있죠. 공급 대가가 5만 원 이상인 거래. 그죠? 이게 여기 어떤 제한이 있다. 이거보다 안 되는 거는 이 매입자 발행 세금에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어요. 해당 재화용 공급시에 속하는 과세금 종료부터 1년 이내에 해야 되죠.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그때 이거 했어야 돼. 이러면 안 되고. 그죠? 여기 1년 이내에 해야 된다. 이런 뜻. 그리고 여기 거래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뭐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돈이 입금됐다 이런 것들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다음에 하시면 된다. 이게 바로 뭐다?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가 된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